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있는 그 관절병원인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용 원장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겨울철이 되고 한동안 좀 날씨가 좀 푹했었지 않습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스키를 즐기는 스키어들이 되는데, 오늘은 스키와 관련된 그 무릎 손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주 내용은 스키를 타다가 무릎이 다치게 되면 꼭 무릎 내치긴데가 다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내치긴데가 심하게 손상이 되지 않는다면 뭐 큰 무리 없이 치료가 될 수가 있지만은, 내치긴데가 이제 완전 파열이 됐을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나 진단이 안 될 때는 후유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키 손상으로 인한 내치긴데 파열인 경우에는 적절한 진단하고 치료가 필요한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스키로 인한 손상이 요즘엔 주가 이제 무릎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뭐 오래전의 얘기지만은, 과거에는 이제 부추가 좀 이게 견고하지 않고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발목 손상이나 골절 손상이 많았다면은, 요즘에는 스키 장비들이 부츠가 이게 견고해지고 높고, 또 이게 바인딩이 이게 탈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목이나 정강이 손상은 없는 반면에 무릎 손상이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 무릎 손상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스키를 탈 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꺾이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넘어지면서 무릎이 이제 다치게 되는데, 이때는 필연적으로 내측인대가 다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측인대는 사실 다른 스포츠 손상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제 무릎에 손상이 많이 오는 이제 스포츠가 대표적인 게 이제 축구나 무슨 농구 같은 뭐 이제 그런 운동인데, 이런 손상에는 주로 연골 파열이나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는 반면에, 스키에는 다른 손상하고는 다르게 제일 1번으로 다치는 게 내측인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측인대 파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무릎에 모식도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키를 타다가 이제 다칠 때는 이게 무릎이 이게 벌려지는, 찢어지는 그런 이제 자세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이제 무릎 안쪽 인대가 이렇게 다치게 되거든요. 내측 인대가 다치고, 이게 좀 더 이게 진행이 되고 이제 심한 손상이 가면은 관절 안에 있는 십자인대 중에서도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다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이제 치료와 판단이 필요한데, 대부분 이제 스키 손상으로 이제 무릎이 붓고 피가 차고 해서 오면은, 이제 저희가 텔루스라는 검사를 먼저 하게 되는데, 텔루스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 환자분은 이제 스키 손상으로 내측인대 파열하고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됐던 분인데, 오른쪽 무릎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 좌측에 있는 게 오른쪽 무릎인데,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무릎의 안쪽 간격하고 왼쪽의 무릎 안쪽 간격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분은 내측인대가 이제 완전히 파열이 되었고, 또 이게 텔루스 검사를 이렇게 앞으로 밀어봤을 때 이 무릎이 앞으로 많이 빠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한 12mm 정도 밀리는데, 전방 십자인대도 같이 파열된 것을 그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기에 제대로 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진찰을 해보면은 많이 이게 무릎이 꺾이는 동요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자세라면 우리가 약간 무릎을 이제 힘을 줘서 꺾었을 때 이렇게 많이 무릎이 안쪽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제대로 치료가 안 된다면은 아주 큰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시 스키를 못하는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다시 이 정도 다치는 분들이 제대로 치료가 안 된다면 당연히 스키 못하겠죠. 제대로 치료가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내측인대만 다치는 경우도 있겠죠. 심하지 않은 손상인 경우에는 내측인대만 다치는데, 내측인대 파열에 대해서는 판단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내측인대는 겉에 층하고 안에 층이 두 층이 있거든요. 겉에 층에만 다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안에 층까지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겉에 층, 그러니까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보호대나 기부스 고정만으로도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안에층, 신부층까지 파열이 되는 경우에는 무릎이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무릎이 동요가 남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봉합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무릎이 이게 좀 힘을 주거나 체중이 실 때 이게 동요가 있는 불안정한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그 내측인대 봉합술을 하는 사진인데, 내측인대 파열 위는 봉합술은 절개를 해서 해야 되고요. 또 직접 이제 인대하고 뼈를 이렇게 실로 꼬맬 수가 없기 때문에 끊어진 인대가 붙는 뼈 부위에 이렇게 앵커를 박습니다. 앵커에 달린 실을 이용해서 인대하고 뼈를 이렇게 봉합을 하는 수술을 그렇게 하게 되게 됩니다. 한 3주 정도 고정을 하고요. 그 후에 이제 재활 치료가 필요한데, 사실 내측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재활 치료를 꽤 이제 한동안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활만 잘 돼서 후유증 없이 잘 날 수 있다면 사실 좋겠죠. 만약에 이제 손상이 심해서 내측인대 파열도 되어 있고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었다면 그때는 이제 꽤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데, 보통 다른 손상의 경우에는 설령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어도 내측인대가 수술적인 치료까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키 손상은 내측인대가 끊어져야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스키를 타다가 내측인대가 끊어지고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다면 두 개를 거의 같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봉합술하고 이제 전방 십자인대에 대해서는 봉합이 아닌 이제 재건술을 보통 하게 되는데, 재건술을 하는 이유는 십자인대는 이렇게 봉합하는 수술이 사실 불가능하고요. 설령 그게 봉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기능적으로 이렇게 단단한 관절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건술, 인대를 다시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앞서 그 환자분의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진인데, 대부분 또 스키 손상의 특징은 뭐냐면은 십자인대가 끊어져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뽑히듯이 이렇게 끊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당히 너덜거리게 끊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대를 다시 만들어주는 그런 재건술을 하게 되겠고, 이 사진은 그 환자한테 시행됐던,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건을 이용해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고 있거든요. 자가건을 이용한다면은 타가건을 이용한 그 재건술에 비해서 후유증도 적고 회복도 빠르고 상대적으로 비용도 좀 덜 들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스키 손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는 그겁니다. 스키 손상인 경우에는 내측인대가 꼭 다친다. 1번. 그 다음에 내측인대가 다쳤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판단이 되고 거기에 올바른 치료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측인대가 심부층까지 끊어져서 무릎이 불안정한 경우, 동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